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제도, 바로 주거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의식주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주거, 즉 안정적인 집은 삶의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곤 하죠. 또는 집은 있지만 너무 낡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 생활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즉, 집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안전과 쾌적함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죠. 쉽게 말해서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기 집이 있지만 너무 낡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의 핵심 기준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약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고, 4인 가구는 약 300만원대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은 조금 있어도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줍니다.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약 35만원 정도, 2인 가구는 40만원 이상, 4인 가구는 그보다 더 높은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서울보다 조금 낮지만 실제 월세의 상당 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급여, 자기 집이 있지만 오래되어 불편하다면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보수 도배장판 교체, 화장실 간단 수리 등 소규모 보수 3년 주기 약 457만원 한도, 중보수 보일러 교체, 지붕 수리 등 구조적 보수 5년 주기 약 849만원 한도, 대보수 기둥, 벽, 지붕 전체 등 큰 공사 7년 주기 약 1241만원 한도.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최소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생활 상태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실제로 얼마나 낡았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 실제 사례로 들어보는 주거급여.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5세 김모 씨입니다. 혼자 살면서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월세 40만원이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신청 후 매달 35만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본인은 5만원만 부담하면 되었죠. 덕분에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고 병원비에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골에 사는 70대 부부입니다. 오래된 주택에 살다 보니 겨울마다 지붕이 새고 장판은 갈라져 생활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수선급여를 신청해 약 1,0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지원받게 되었고 새 지붕과 보일러까지 교체했습니다. 덕분에 부부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6.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앞두고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큐.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큐. 집이 있지만 낡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네, 바로 수선급여 대상입니다. 집이 본인 명의거나
가구원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거급여가 주는 의미.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주거급여의 진짜 의미입니다. 주거가 안정돼야 다른 생활도 안정됩니다. 집 걱정을 덜어야 일자리도 찾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주거급여는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넘기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지원이라도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 돈,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집이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쉬는 곳, 가족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곳, 또 내일을 준비할 힘을 얻는 공간이 바로 집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집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오래된 집에서 곰팡이와 추위 속에 지내는 분들, 혹은 아예 안정적인 거처조차 마련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1장.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4대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는 생활비를, 의료급여는 치료비를, 교육급여는 학비를, 그리고 주거급여는 집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도록 돕는 제도인 겁니다. 2장. 누가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입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7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2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300만원 이하. 이 정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 정도 벌지만 재산이 거의 없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전세금이나 자동차, 토지 같은 재산이 크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장. 구체적인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 월세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최대 35만원가량, 2인 가구는 40만원대, 34인 가구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방의 경우 조금 적지만 실제 월세의 절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50만원을 내는 분이 주거급여 35만원을 받게 되면 본인은 15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이 수선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데 집이 낡았다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3년마다 457만원, 중보수 5년마다 849만원, 대보수 7년마다 1241만원.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에 난방을 못하는 경우, 지붕이 새서 비가 샌다면 이 지원을 통해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4장. 신청 절차.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방문조사 진행, 심사를 통해 금액 및 지원 여부 결정, 매월 계좌로 임차급여 지급, 혹은 보수공사 진행.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갖고 직접 확인해보는 거죠. 5장. 실제 사례들.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해볼까요? 서울의 62세 여성 이모 씨는 기초연금 30만원과 아르바이트 소득 40만원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월세만 40만원. 사실상 매달 적자였죠. 그러다 주거급여를 신청해 매달 35만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본인은 5만원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생활비가 크게 줄었고 이 돈으로 병원 진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남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70대 노부부는 40년 된 집에 살았는데 지붕이 무너질까 늘 불안했습니다. 수선급여 대보수를 통해 1천만 원이 넘는 보수를 지원받아 새 지붕과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부부는 겨울에 얼어 죽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전세 살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너무 크면 재산으로 잡혀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가구를 분리해서 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7장. 주거급여의 의미. 여러분, 집이 안정돼야 삶이 안정됩니다. 오늘은 잠잘 곳이 불안하고 내일은 월세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모른 채 힘들게 버티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혹시 해당되신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작은 제도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 주거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는 어른들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 혹은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들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보조하거나 집을 고쳐주거나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수입이 많지 않아 늘 월세가 부담이었습니다.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사 걱정이 앞섰죠. 이때 주거급여를 신청해 심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매달 일부 월세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부부는 조금 더 여유있게 생활비를 쓰고 아이는 안정된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죠.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뭘까요? 바로 사는 곳, 내 집, 그리고 주거 안정입니다. 젊었을 땐 월세든 전세든 조금 불편해도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은퇴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병원비나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집 문제는 시니어들에게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시니어,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이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거급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노후를 불안하게 보낼지 조금은 안심하며 지낼지 갈리기 때문이죠. 먼저 주거급여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집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을 수리해주거나 집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월세에 사는 70세 어르신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분이 한 달에 40만 원 월세를 내야 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대상자로 인정받을 경우 그 월세 중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40만 원 전부가 아닐 수는 있지만 20만 원, 25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는다면 그만큼 생활비에서 숨통이 트이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80대 어르신 부부가 계신데 지붕이 샌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때도 주거급여를 통해 집을 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집을 뜯어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수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하시겠죠?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달에 실제로 벌거나 가진 것들을 돈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일정 기준 이하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70세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과 약간의 용돈 정도만 받고 산다면 대부분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도 다르게 계산되니 정확히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72세 할아버지셨는데 아내분은 돌아가시고 혼자 월세방에서 사셨습니다. 월세가 35만 원이었는데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이랑 기초연금 합쳐도 한 달에 70만 원 남짓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병원비까지 나가니 한 달이면 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하며 주거급여 신청을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도와주셔서 신청을 했고 심사 끝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뒤로 매달 월세 20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대신 내줬죠. 할아버지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매달 돈 걱정 덜고 따뜻하게 살 수 있다. 마음이 한결 편하다. 이처럼 시니어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부 도입과 제도 설명 앤드 실제 사례였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2부부터는 더 깊게 시니어 주거급여 신청 방법 절차, 실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 사례 확장 독거노인, 부부, 농촌 시니어 사례, 노후의 주거급여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와 팁. 자, 이제 주거급여를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절차와 서류는 꼭 챙겨야 합니다. 먼저 신청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집 근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와 안내문을 줍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급여 수령용, 소득증명 관련 서류연금 내역, 급여 내역 등, 주거 관련 서류인 대차계약서, 집 소유 증명서 등. 서류가 조금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로 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도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도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조사와 심사 과정이 이어집니다.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로 사는 집 상태는 어떤지, 생활 형편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계약서와 통장 기록,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78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농촌 작은 집에서 지내셨어요. 그 집은 나무로 된 낡은 구조였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주택 개보수 지원까지 받게 되면서 지붕 누수도 고치고 보일러도 교체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겨울마다 두꺼운 이불만 잔뜩 덮지 않아도 된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지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혼자 사는 시니어와 부부가구, 농촌도시 차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 월세 지원 비율이 높거나 수리 지원이 더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촌 시니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낡은 집 보수 지원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정되면
1년 단위로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이나 생활 형편이 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이 주거급여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부담 감소. 월세나 집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받으면 생활비가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정신적 안정. 내가 살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건강과 안전. 낡은 집 문제, 난방 문제, 누수 문제 등을 해결하면 겨울철 낙상 사고나 질병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부 내용입니다. 3부에서는 제가 더 깊게 주거급여 실제 계산 사례, 수급 금액을 최대화하는 팁, 연금기초생활수급과 함께 받는 전략,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자, 오늘은 시니어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제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생각보다 쉽게 신청하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변 시니어분들에게도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속 정보와 꿀팁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